교재는 142페이지 개별원가 계산 검정 문제 5-1 1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월 원가 자료의 일부이다. 자료에 의하여 당월에 완성된 제품 413번에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당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비법을 사용하여 예정 배부하고 있다. 자, 노무비법의 밑줄 그세요. 당월 제조 간접비 발생 총액은 820, 당월 직접 노무비 발생 총액은 1025만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비 1원당 0.5원, 제품 413번의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63만원, 직접 노무비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법을 사용해서 예정 배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70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 0.5원 곱하기 70만원 하니까 57이 35 해서 35만원이 나오죠? 자, 35만원이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3만원 더하기 70만원 더하기 35만원 이렇게 하면 총 얼마가 될까요? 168만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법에 의해서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제조 간접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럼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16번 가볼까요? 다음은 제조 간접비의 부분별 배부와 공장 전체 배부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분별 배부와 전체 배부의 설명이에요. 부분별 배부가 공장 전체 배부보다 더 정확하다. 맞죠? 모든 부문이 동일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면 배분 결과는 같다. 같을까요? 동일한 배분 기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릅니다. 부분별 배부와 공장 전체 배부율은 서로 달라요. 2번 틀렸습니다. 같다가 아니라 맞는 답을 한다? 그러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3번 부분별로 서로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서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죠. 공장 전체 배부가 더 간단하다. 왜? 한 번에 배부하기 때문에 간단할 수 있어요. 부분별로 하면 약간 복잡하면서도 정확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6번이 옳지 않아요. 17번 다음은 제조 간접비 배부에 관한 자료이다. 공장 전체 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와 부분별 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A에 대한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전체를 배부했을 때와 부분별 배부율을 사용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1 부분과 제2 부분 그리고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 전체를 배부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뭘 갖고 배부하면 돼요? 그렇죠. 합계를 가지고 공장 전체다. 그럼 합계를 가지고 배부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28,000원. 자, 28,000원을 노동시간으로 나눠 봅시다. 자,
자, 나누기 1000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나오나요? 28,000원 공 3개 지우니까 28원이 되네요. 그죠? 자, 28원 곱하기 100시간.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산기를 옆에다 놓으시고 계산을 해봅시다. 28원 곱하기 100원 하니까 2,800원이네요. 2,800원이 공장 전체 배부율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A 제품의 부문별로 했을 때, 자, 제1부문을 계산을 했을 때 12,000원을 600시간으로 나눕니다. 12,000원 나누기 600시간. 그러면 20원씩 되죠. (20원) 곱하기, 자, 얘는 나누고 요거는 곱하면 되죠. 곱하기 45 하니까 900원. 여기는 16,000원을 40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나와요? 40원 곱하기 55시간이에요. 55시간 그러니까 2,200원. 2,200원 더하기 900원 하니까 3,100원이네요. 자, 그래서 부분별로 했을 때는 3,100원, 전체로 했을 때는 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까요? 다음 내용은 개별 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과소 배부액이 발생한다.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죠. 즉 실제가 큰 경우예요. 그러면 과소 배부한다. 맞죠?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은 공장 전체 배부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부문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3번 재료비는 직접 원가이므로 제조간접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재료비에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죠. 그래서 간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간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은 노동시간 또는 기계시간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 이런 걸로 기준으로 나눠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직접비라고 해서 모두 다 직접 원가는 아니에요. 간접 재료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지시서 넘버 6 제조와 관련된 자료이다. 갑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있고 기말 제공품 원가, 단기총 제조비용이 있고 넘버 6에 5단위 갑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단기에 완성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T자를 그려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을 써서 하셔도 돼요. 자, 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 총 제조 비용이죠.
단기총 제조 비용. 거기에 그렇죠. 기말 제공품 원가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 원가가 되죠.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우리가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할 거니까 얘를 구해서 그렇죠. 여기 5단위라고 했으니까 요걸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기초는 2만원. T자를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식을 써놓고 분배를 하셔도 됩니다. 8만원. 기말이 18,000원. 자, 그러면 옆에다 계산기 갖다 놓고 2만원 더하기 8만원 빼기 18,000원. 그랬더니 82,000원이 제조 원가예요. 자, 82,000원을 뭘로 나눌까요? 오, 그렇죠. 여기 5단위. 나누기 5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제조원가가 나오죠? 자, 나누기 5 했더니 16,400원입니다. 요게 단위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T자를 그리셔서 하셔도 됩니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품 중에서 단기에 완성된 부분의 원가, 밑줄. 단기에 완성된 부분의 원가를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완성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남고 미완성은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지요. 네.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을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공공업의 7월 말 현재의 원가 계산표이다. 제품 계정과 관련한 분계로 옳은 것은? 자, 제품에 넘어갈 거는 뭐가 넘어가요? 완성품이 넘어가죠? 미완성이 넘어가나요? 미완성 안 넘어갑니다. 완성품에 대해서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조지시서 201, 202, 203번 중에 완성된 거는 201번. 즉 얼마? 11,400원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11,400원만 제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3,700원과 11,600원이 기말로 남아있죠. 그래서 얘는 기말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제공품 재고액. 다음 문제 가봅시다. 2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7월 중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단 7월 중 제조지시서 넘버 22, 24는 완성이 되었고 넘버 23은 미완성이다. 아예 그냥 완성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줬네요. 자, 그러면 완성을 표시해 봅시다. 넘버 22는 완성, 23은 미완성, 24 완성. 그러면 제품에 대체되는 거는 64,000원과 96,000원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T에다가 그려봅시다. 제품의 전월 2월은 23,000원, 즉 기초 제품 재고액이 23,000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제공품에서 넘어온 거는 64,000원과 96,000원 넘어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제공품 넣읍시다. 자, 제공품 64,000원 더하기 96,000원을 더하니까 16만원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장부를 마감할 수 있죠. 자, 마감을 해봅시다.
그러면 18만 3천원으로 마감이 되면 18만 3천원. 그 중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19,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18만 3천원 빼기 19,000원 그랬더니 16만 4천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마감해서 매출 원가를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T자로 안 하시고 계산을 하셔도 돼요. 요 제공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춘천공업사의 당월 생산과 관련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지시서 121번, 131번은 당월에 완성되었고 141번은 월말, 현재 미완성 상태에 있다.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에 대하여 75%를 배부한다면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일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75%를 배부한대요. 그리고 121번과 131번은 완성. 자, 얘는 완성. 131번도 완성. 141번은 미완성.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리고 직접 노무비에 얼마를 75%.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여기 계산할게요. 자, 제조간접비 33,500원에 몇 프로? 75%. 25,125원. 25,125원. 자, 54,000원에 75%. 4,500원. 34,000원에 75%. 25,500원.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 더해 보겠습니다. 121번은 99,950원에 99,950원 더하기 25,125원을 더하니까 116,000 075원 86,500원 더하기 4,500원 하니까 127,000원 합계금액이죠. 62,700원 더하기 25,500원 더하니까 88,200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더하면 되죠. 116,075원과 127,000원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는 거죠. 자, 116,075원 더하기 127,000원 243,300,000 075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88,200원은 뭐가 돼요?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래서 역으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는 거고,
미완성된 거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남아있는다.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24번 문제 풀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마포의 2001년 9월 제공품 계정은 다음과 같다. 아이고, 직접 재료비 노무비 없고. 봅시다. 9월 1일 잔액이 3만원. 그런데 100번의 작업이었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없고, 제조간접비 8만원. 제품은 35만원. 저 35만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9월 30일 잔액 2만원이 작업 120번이래요. 저 2만원이 미완성된 거죠. 제품은 완성된 겁니다.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비 10원당 8원의 비율로 각 작업에 배부한다. 9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120번 뿐이며 이 작업에는 직접 재료비 7,400원이 부과되어 있다. 작업 120번이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구해봅시다. 직접 노무비 10원당 8원의 비율로 각 작업에 배부를 한대요. 저 8만원이 어디로 배부가 된다는 거예요? 100번과 120번에 배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120번 작업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샵 120번. 직접 재료비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120번 뿐이며 이 작업에는 직접 재료비가 7,400원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120번에 7,400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제공품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잔액 2만원은 작업 120번이에요. 그러면 요는 미완성이니까 요거만큼 다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요 2만원의 금액에서 7,400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직접 노무비 계산할 건데, 그리고 제조간접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총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2만원에서 빼기 7,400원을 뺐더니 12,600원이 되는 거예요. 12,600원을 어떻게 10원당 8원의 비율로 제조간접비에 배분을 했대요. 그러면 10 더하기 8 분의 8이 제조간접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600원 나누기 18로 나누면 700원이에요. 그러면 7, 8이 56. 5,6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됩니다. 그럼 2만원에서 7,400원을 빼고 5,600원을 빼면 7,000원이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죠. 즉 18 더하기 8분의 10이 직접 노무비인 거죠. 자, 그래서 7,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5,600원이 120번에 대한 제조간접비 계산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작업 100번은 이미 완성이 돼서 3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이미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120번에 대한 금액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5번 4월 중 제공품 계정은 다음과 같고 서울회사는 직접 노무비의 6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제조 지시서 넘버 5만이 미완성 상태이다. 제조 지시서 넘버 5에 직접 노무비가 6만원인 경우 제조 지시서 넘버 5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 지시서 넘버 5의 4월 초 제공품 원가는 없다. 즉, 저널이얼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넘버 5에 관련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차월 2월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미완성이니까. 그죠? 자, 미완성된 게 제조지시서 넘버 5입니다. 그러면 얘는 써야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넘버 5에 대해서 일단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널이얼은 상관없으니까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직접 재료비부터 가봅시다. 직접 재료비 모르니까 패스.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6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하고 있대요. 그죠? 자, 그러면 노무비의 60%니까 2, 6, 12, 12만원이죠. 자, 12만원이고 여기는 근데 넘버 5의 직접 노무비가 6만원이래요. 그럼 얘가 6만원이고 그거에 60%가 제조간접비죠. 그래서 6, 6이 36, 36,000원이 제조간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완성된 게 12만원이니까 요게 넘버 5의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만원 하면 직접 재료비는 12만원 빼기 6만원 빼기 36,000원 했더니 24,000원이 직접 재료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그 핵심들만 잘 찾아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2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은 개별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연말에 기록을 검토하는 중 아래와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1,000원의 원재료가 창고에서 출하되어 제조지시서 100번에 작업에 사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었다. 연말 현재 제조지시서 100번 작업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 다음 중 이로 인한 결과로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연말 제공품 원가는 1,000원이 과소되었다. 당기의 제품 제조 원가가 1,000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연말 제품 원가는 1,000원이 과소 계상되었다. 당기의 매출 원가가 1,000원 과대 계상되었다. 자, 뭐가 될까요? 100번이 완성이 됐대요. 자, 완성이 됐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제품 원가가 과소된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제품의 원가가 1,000원 과소 계상되었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완성이 됐다. 미완성이 됐던 거면은 1번이 되겠죠. 제공품 원가가 1,000원 과소 계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